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통화또 투자 전문가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빨간불은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의 작전명은 9월은 주식 투자 최적기이다. 네,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보신 그 이유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종합주가지수가 1,800포인트까지 급락할 때 제가 공포를 매수하라고 그랬고, 네.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대 1,900포인트 아래때 머물렀을 때도 여전히 제가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1,920포인트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대외적인 여건 자체는 불확성이 유지가 좀 되고 있지만은, 그런 또 불확성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된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또 충분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 자체가 이제 G2 악재, 다가서는 FMC에 대한 불확성인데, 결국은 FMC에 대한 부분 자체는 결국은 시간 문제지, 결국은 지난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시장의 불확성이 해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든 보류가 되든 간에 단기 안도 랠리가 최소한 10월달, 11월달 정도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만약에 인상이 된다 한다면 불확성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 될 거고, 만약에 연기가 된다 한다면 12월 달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떤 랠리는 이어지겠지만 또 12월 달 가서 약간의 부담이 느낄 수가 있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FOMC는 다음 주 중반 정도가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시점으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문제 자체는 오늘 내일 중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크게 강화되지는 않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부분 자체는 적극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정책 당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또 내부적 시장 자체를 안정화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게 엿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흥시장에 대한 위기 부분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 자체가 저점에서 거의 20% 넘게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원자재 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머징 시장의 통화 약세로 인한 외국계 자금 자체는 충분히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작년 12월 달부터 이슈가 됐던 겁니다. 네. 근데 거의 1년 가까이 끌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신흥시장 쪽의 자금 이탈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주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막상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점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 플러스 해소가 좀 되면서 외국인 수급적인 이머징 시장의 이탈의 완화와 함께 그런 부분들이 긍정 요인이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시장도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까지 보니까 21일째 순매도네요. 네. 20매도인데 과거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도 기간이 장기적으로 아주 길었던 때가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35일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보니까 25일 이상 매도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규모 자체가 1,000억대 아래로 줄어들었어요. 200~300억대 정도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정도 전해가 된다면 25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시점 자체가 FOMC와 맞물리면서 외국인의 또 수급적인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기는 9월달은 또 3분기가 마감되는 시점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분기 단위로 보니까 올해 컨센서스로 보니까 가장 이익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증가되는 그런 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경기 여건은 안 좋지만 이렇던 부분들 고려해 본다면 9월달 현재 시점 자체가 다음 주 초 정도까지 해가지고 조정 구간 쪽에서 매수할 수 있는 최적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9월이 매수의 최적기라는 그 이유가 상당히 많네요. 특히나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FOMC 회의가 오히려 금리를 동결을 하든 아니면 올리든 간에 이게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면서 그만큼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이 좀 됐다라는 그 차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그 미션들 어떤 것들을 좀 보면서 살펴볼까요? 예, 그에 따른 미션은 일단은 변동성 확대를 매수 기회로 이용하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FOMC 이후에 불확실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 않지는 않습니다. 약간 불확실 해소에 따른 또 완만한 상승인데 아직도 그렇다 대외적인 불확실을 감안한다 한다면 그래도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고배당이라든가 안정적 성장주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처럼 세 가지 미션을 잡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가 변동성 확대를 매수 기회로 이용하라. 요즘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8월 이후에 거의 한 30포인트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매수의 기회다라는 그 차원이신데 차트를 보면서 살펴볼까요? 네,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도 위아래 변동폭이 30%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이 원래 쉬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한 차례 충분히 다음 주 FOMC까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매수 기회로 좀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미 종합주가지수는 충분히 1800포인트대가 저점을 형성이 좀 됐고요. 개인적으로 1880포인트 내외 정도가 장중 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어제 저점이 1883포인트가 나오면서 장중 저점이 형성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체는 일단 좀 수급적으로 조금 전에 외국인 투자가 매도 규모 자체가 완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 급락 과정에서 신용물량 자체가 급감을 했습니다. 거의 신용물량 자체가 거의 8조 원대에서 6조 한 4천 원대까지 떨어졌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그 기간 동안에 한 9천억 가까이가 줄어들면서 물량 자체가 상당히 가벼워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다가 최근에 연기금 투자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1900포인트 자체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청산가치 아래 수준이고 또 올해 국내 상장 기업들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9월달 시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도 가져볼 수 있는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1900포인트 정도는 하방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관점에서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MACD 지표도 지금 매수 신호가 좀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점점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종목에 관심을 가져라. 낙폭과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단기적으로 여전히 낙폭과대입니다. 지수는 좀 어렵게 많이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그 반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여전히 30-40%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들 종목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일부 뭐 중소형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기업 가치 이상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기업 가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많이 나왔지만은 40% 넘게 빠진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노르페 페인트라든가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삼합 페인트 최근에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거의 아마 반토막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들 어떤 종목들 CNS 자산관리라든가 이들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지수가 다음 주까지는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더 가벼운 종목들이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삼성 LS 같은 경우는 반도폭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종목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 고배당 안정적 성장주에 투자하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올라간다 한다도 여전히 국내 경기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자체가 6년 만에 최대치에서 감소폭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 여건 자체가 해외의 어떤 불확실성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아직은 방어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그렇던 종목들이 이제 고배당이고 안정적 성장주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PBR이 낮아야 되겠죠. 저 PBR이면서 또 배당을 많이 한 종목들은 주가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의 지지가 좀 될 거고요. 만약에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배당 투자가 아직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배당을 보고 그런 어떤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업황이 가장 안 좋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PER 자체는 높지만은 지금 PBR이 0.38배 수준이라는 거죠. 즉 청산가치 대비해서 38%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꾸준히 8천 원 정도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적자가 나서 배당을 안 했지만 올해 아마 3천 원 정도는 배당은 거의 연간 단위로 꾸준히 배당을 해왔기 때문에 배당을 할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PBR도 낮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 한다 하방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이 얼마 남지 않는 관점에서 배당 관련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보다는 내수 성장주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 국면에서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AK홀딩스라든가 KC그린홀딩스라든가 이거 삼광글라스라든가 한국토지신탁이라든가 이들 종목들은 경기와 무관하게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빠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대외적인 불확실성 여건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다면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들 좀 압축을 해서 좀 선정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는 뭐 언급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오늘 삼성 LNS라든가 그다음에 노르페인트라든가 사조산업이라든가 가장 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효성 같은 경우는 하반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이 증가되는 종목이고 최근 가격 정도 받았기 때문에 대응 쪽에는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폭이 크지는 않지만은 수주장고 자체가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기업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AK홀딩스라든가 KC그린홀딩스 중심으로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운용역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끝으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을 신청하시며 12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